그럼 지금부터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3D 디자인은 오토데스크에서 3D 프린트의 사용률을 늘리기 위해서 무료로 내놓은 소프트웨어인데요. 3D 프린트는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정해진 두께만큼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서 결과적으로는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모양을 만들고, 즉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컴퓨터 안에서 프린트를 위한 특별한 정보인 3D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1, 2, 3D 디자인은 와이어프레임, 폴리곤, 서피스, 솔리드와 같은 여러 가지 3D 프로그램의 방식 중에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솔리드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일반 산업용 CAD 프로그램들과 같은 방식입니다. 솔리드 형식의 데이터는 모델에 있는 안의 정보들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 값들도 수학적으로 다 정의가 된 입체 형상의 정보들입니다. 그럼 솔리드 프로그램이 어떤 입체 형상을 만들게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 2, 3D 디자인의 전체적인 화면이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파란색 이 눈금 모양들이 그리드라고 하는 스케치 평면입니다. 이 위에 여러분들이 3D 형상들을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리드는 여러분들이 모델을 놓는 위치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왼쪽에는 전체적인 메뉴, 상단의 가운데는 툴들이 나와 있고요. 화면은 조금 잘렸는데 프로그램을 옮겨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오른쪽에도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것은 뷰 큐브라고 해서 화면을 보는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화면을 옮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 휠을 통해서 확대와 축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화면의 회전이 가능합니다. 화면이 회전됨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뷰 큐브도 함께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홈 뷰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꼭 누르신 채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화면의 방향은 동일한데 그 안에서 위치가 조금씩 바뀝니다. 시선이 조금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화면 안에 입체 형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로 이런 솔리드 프로그램들에는 화면에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 스케치 하나를 돌출시켜서 입체적으로 만드는 식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명령어가 돌출, 회전 아니면 스윕, 로프트 같은 것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돌출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스케치를 먼저 할 건데요. 연필 모양 스케치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이 중에 직사각형, 렉탱글을 먼저 스케치하겠습니다. 화면에 드래그는 필요 없고 그릴 위치를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릴 수 있는 평면을 선택하고 클릭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사각형 스케치가 끝나게 됩니다. ESC 눌러주셔서 사각형 명령어 선택했던 것을 해제해 줍니다. 지금 그리드 화면에 나타난 이 사각형이 스케치입니다. 그리드를 보시면 이게
각각 75mm, 75mm입니다. 한 스냅당의 단위는 오른쪽 아래 유닛 부분에 나와 있는 단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스케치를 돌출시키겠습니다. 돌출 명령어는 상단에 스케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보시면 컨스트럭트에 익스트루드가 있는데요. 클릭해 보시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2D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나타난 화살표를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드래그 된 만큼 이 면의 높이가 올라오게 되고요. 혹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입력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값을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가 하나 화면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솔리드 안에서의 형상 만들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또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케치해줄 모양, 저는 이번에 서클을 선택하고 스케치해줄 면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옆면을 선택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그리드가 되는 평면이 저희가 선택한 면 위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뷰 큐브를 통해서 프론트 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가장 평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스케치를 해줍니다. 원 선택한 상태에서 평면 선택되었으니 클릭을 해서 원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화면을 옮겨주겠습니다. 맨 처음 보셨던 홈 뷰로 살짝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똑같이 컨스트럭트에서 익스트루드 선택하시고 튀어나온 면을 만들기 위해 원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이제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원을 뽑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값만큼 원이 돌출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원이 튀어나와 있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 위에도 또 다른 스케치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익스트루드 옵션 중에 또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치 폴리곤 선택해 주겠습니다. 윗면을 선택하고 정가운데서부터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때 이 폴리곤은 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반지름 값 20mm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에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육각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동일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6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을 5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각이 지금 6개에서 5개로 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4라고 입력하시면 이 원 안의 사각형이 3이라고 하시면 삼각형이 놓이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팔각형, 십각형도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삼각형 형태로 해서 여기 사각형 윗면에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값은 25mm 정도로 입력하겠습니다. 화면 클릭해서 정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해주겠습니다. 컨스트럭트에서 익스트루드 선택하시고 스케치를 선택하는데요. 이때 화면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방향대로 이걸 돌출시키면 이제 이 삼각형은 사각형 위에 돌출된 또 다른 형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삼각형에서 반대로 끌어주시면
보시다시피 삼각형으로 보이는 이 영역이 아까는 파란색이었지만 지금은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입력되어 있는 값도 마이너스 값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돌출이 아니라 오히려 돌출된 형상을 이 삼각형 모양대로 파내어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튀어 올라오면 돌출이지만 여기가 깎여 내려가면 파여집니다. 40mm 정도 입력해 놓고 키보드 엔터키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사각형 모양을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처음 만든 사각형 형상에 원 스케치는 돌출을 시켰고 그리고 상단의 삼각형 스케치는 반대로 파여지게 해주었습니다. 돌출에 대한 기능을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스케치해준 모델은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케치들도 모두 선택하셔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다시 뷰 큐브 상단에 홈 버튼 눌러서 홈 뷰를 보겠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스케치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스케치 옆에 보시면 여기는 프리미티브즈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도형 끝에 렉탱글, 사이클, 그 밖에 폴리곤 스케치들이 있습니다. 선택해 놓으시면 화면 아래쪽에 여기 높이와 길이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실 것은 없고 키보드와 함께 움직이시면 되는데요. 먼저 키보드에서 저는 50이라는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밑에 length 값이 바뀐 것을 보실 수 있고 화면을 보시면 사각형의 길이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탭 버튼 눌러서 넓이, 와이드 값도 정해 주겠습니다. 60으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 엔터키 눌러주시면 보시다시피 간단하게 사각형 스케치가 하나 완성됐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해준 사각형 스케치는 평면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하는 식으로 조금 불편하게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의 스케치를 통해서는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이 밖에 다른 스케치 방법들도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그리고 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값은 아까 보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반지름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 사이드 값들을 설정합니다. 십각형이 될 수도 있겠고 구각형, 팔각형, 사각형, 삼각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 2, 3D 디자인을 쓰실 때는 반드시 키보드와 마우스 둘 다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다시 홈뷰를 보겠습니다. 입체 형상을 만드는 것도 보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치한 다음 돌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티브 메뉴에 있는 박스나 스페어, 실린더 등 이미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을 화면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 봤습니다.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사라집니다. 형상을 만드실 때 화면 아래쪽에 또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니 반지름 값을 설정하시고 높이값 낮게도 혹은 높게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모델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을 가지고 흔히 볼 수 있는 모델인 머그컵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그컵의 가장 기본적인 형상은 원통 형상이 될 텐데요. 방금 보셨던 프리미티브 메뉴에
실린더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그리드선 중앙쯤에 맞춰서 놓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그리드선을 파악하시려면 오른쪽 뷰 큐브에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옮기신 다음 바텀 부분, 즉 뒷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원의 중심이 이 그리드 어느 선에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홈 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에 대한 정확한 치수를 아직 입력하지 않았으니 지금 그려놓은 원 기둥은 삭제하고 다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잘 맞춰서 레디우스 값은 반지름을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약 40mm로 해놓겠습니다. 화면을 축소해서 봅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높이 값을 지정합니다. 80mm 정도 해주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위치 잡아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몸통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보다 조금 특이한 모양을 화면에 놓겠습니다. 먼저 뷰 큐브를 옮겨서 탑 화면을 봐줍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그리고 어떤 선이 맞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프리미티브에서 가장 끝에 투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건 도넛 같은 형상인데요. 원의 중심과 맞는 그리드에 맞춰서 위치를 놓겠습니다. 이 부분쯤이 좋겠는데요. 크기 지정을 다시 해서 놓겠습니다. 화면에서 먼저 메이저 레디우스 값을 정하는데요. 이거는 전체적인 이 링 자체의 지름 값을 정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건데 링 전체의 반지름을 30mm로 입력하고 그 다음 탭키 눌러서 볼 수 있는 마이너 라디우스, 이것은 링을 이루고 있는 형상도 원으로 빙 둘러져 있는 건데요. 그 원에 대한 링 단면 반지름입니다. 이걸 5mm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링 하나가 옆에 완성됐습니다. 이걸로 손잡이를 만들 건데요. 화면 상단에 보시면 트랜스폼 부분에 Move 그리고 Rotate 도구가 있고요. 옆에 스퀘어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Move와 로케이터 도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형상에 이동과 회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도넛 모양의 링 형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의 방향대로 이동할 수 있고 이 옆에 있는 이 둥근 띠를 통해서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동보다는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90도 각도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또 한번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형상 선택하시고 이 옆으로 90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링을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Move 툴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스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을 가면 딱딱딱 끊기면서 위치가 놓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머그컵 손잡이를 옆에 들러붙게 그리고 위치도 옮겨서 엔터 키 눌러 작업을 완료해 주었습니다. 이 안쪽에는 링에 있는 형상과 이 원통에 있는 모든 부피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위치를 잡을 때 이 윗부분을 조금 많이 겹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때는 링의 위치를 다시 Move 툴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위에 다시 한번 돌출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돌출 설명드릴 때 이미 있는 입체 형상 위에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 돌출시킬 수 있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돌출을 따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컨스트럭트의 익스트루드 선택해서 위에 이 윗면을 선택합니다. 이 윗면도 어차피 원으로 된 하나의 스케치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입력하시는 값만큼 또 돌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10mm 정도를 다시 한번 돌출을 시켜봤습니다. 그럼 화면을 회전해서 이제 윗면을 보겠습니다. 머그컵의 형상인데 이 안쪽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중에는 윗면에 또 다른 원 스케치를 해서 이 안에 돌출을 시켜서 반대로 돌출해서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까 저희가 연습할 때 보여드렸던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 형상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맞춰주시고 이 컵 옆에 또 다른 원 기둥을 만들어 줍니다. 이때 지름을 정할 건데요. 기존에 만든 원 기둥의 지름은 40mm 정도였습니다. 이번엔 그것보다 작게 35mm 정도를 해줄 거고 높이도 조금 더 작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70mm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파이게 되는데요. 엔터 눌러서 형상 모델링 완료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원 기둥을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겹치는 부분만큼을 저희가 빼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원기둥의 배치입니다. 이 작은 원기둥을 이 위에 정확히 배치를 하려면 단순한 무브 툴로는 힘듭니다. 물론 이것으로도 이동해 줄 수는 있지만 정중앙을 맞추기에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때 간단한 명령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화면 내에서 선택이 잘 될 수 있도록 상단의 자석 모양 스냅을 눌러줍니다. 이제 셀렉트, 즉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동시킬 곳을 선택하는데요. 저희가 방금 만든 이 원의 윗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었고 그 다음 옆에 바탕이 되는 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위치가 딱 맞아떨어져서 스냅이 됩니다. 화면을 탑으로 봐주시면 원이 서로 겹쳐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중심이 서로 맞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Move 툴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원기둥을 아래쪽으로 내려줄 거니까요. 선택하시고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스냅을 통해서 지금 이 형상을 하나로 합쳐 주었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룹으로 묶인 상태를 해지해 줘야 됩니다. ESC 눌러서 원래 상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룹 해제를 하기 위해 형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그룹에 대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룹핑에서 그룹으로 묶는 것과 언그룹, 그룹을 푸는 것, 그리고 전체 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언그룹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명령어는 아래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제 그룹으로 묶인 것이 해제되어서 이 원기둥이 각각 개별 선택됩니다. 이제는 Move 툴로 첫 번째 원기둥만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시키실 때 전체 높이가 80mm였고 작은 원기둥의 높이는 70mm였으니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70mm만큼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보시다시피 전체 원기둥 안쪽에 조금 작은 원기둥이 위치하게 됩니다.